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갤럭시아 SM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STO 테마가 이제 강하게 온 거죠. 근데 그 트리거가 뭐냐면 오늘 대장은 서울 옥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옥션 블루, 서울 옥션의 자회사인데 서울 옥션 블루가 첫 조각 투자 작품을 이제 STO를 한 거죠. 7억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이라는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만 독주를 하다가 얘는 상당히 소외가 됐었죠. SM은. 근데 오늘 이제 장 초반부터 치고 나갔던 것 같아요. K 옥션도 따라갔고. 그래서 상한가 배경이 뭐냐. 그 서울 옥션 블루가 첫 번째 조각 투자를 개시했다. 그 IPO를 한 거죠. 주식으로 치면. STO를 한 거죠. 달러 사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에요. 뭐 에코프로 BM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종목명처럼 달러 사인 작품을 첫 번째 조각 투자 상품으로 선택했다. 달러 사인에 대한 IPO를 했다. 이제 그거를 STO라고 하는 거죠. 조각 투자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미술품 조각 투자 앱인 소투라는 게 있는데 달러 사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투가 뭐냐? 그 서울 옥션 블루의 자회사인데 2020년 말에 벌써 설립이 된 회사고 그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앱이고요. 뭐 다른 것도 거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권 신고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12월부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다는 거죠. 그 또 하나가 저는 사실 뭐 이것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사하기 전에는. 지금은 또 6불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갤럭시아 코인이 급등을 했죠. 다시 5.2불 찍고 저점을 경신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뭐 연초에 20불인가 25불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에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갤럭시 SM이 상승한 게 뭐 머니터리 갭 메우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머니터리 지분을 12% 갖고 있으니까 뭐 산수처럼 반영을 한다 그러면 뭐 반영할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연초에는 더 세게 갔거든요. 갤럭시 SM은 172%나 오르고 머니터리가 오히려 118% 훨씬 많이 갔죠. 근데 최근 상승을 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갤럭시 머니터리가 저번에는 한 98% 정도였는데 110%나 상승을 했어요. 두 배가 넘은 거죠. 4,000원에서 8,500원인가까지 갔으니까. 갤럭시 SM은 뭐 오늘 상한가 치면서 좀 따라잡고 있죠. 58%.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머니터리가 7,950원 찍고 다시 6,000원, 700원 뭐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다시 좀 위험한 차트였는데 여기서 다시 치고 간 거죠. 7,9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연초 고점이 8,800원인데 이거를 또 돌파하게 되면 21년 고점이 2만 원인데 여기를 또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SM도 따라가는 거고 워낙 이제 테마가 세게 붙으니까 종목이 좀 종목 풀이 넓어지는 거죠. 세력들이 뭐 세력이건 개미건 간에 예탁금이 이제 48조인데 뭐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고 좀 눈치 보기를 하는데 다행히 갔어요. 그래서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6월 고점이 2,600원, 2,670원인데
이걸 돌파하면 또 전고점인 연초의 전고점인 4,230원을 도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모르죠. 그래서 저는 뭐 텐배교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STO 테마가 뭐 강하게 간다 그러면 그 최저점이 뭐 연초였나 1,550원이었거든요. 그럼 10배면 15,550원. 시총이 근데 4,3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말도 안 되죠. 가치 투자 뭐 실적만 따지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한국 시장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실체가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머니트리가 이게 주봉 차트인데 훨씬 이제 가파른데 이제 이걸 여기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래서 더 세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일본 ODX에서 토큰 증권 상장을 발표를 했다. ODX라는 건 뭐냐면 오사카 디지털 익스체인지,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죠.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대체 거래소다. 일본이 이제 발행 시장만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가 그리고 유통 시장은 상당히 이제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 유통 시장도 키우는 거죠. ODX가 11월 16일에 스타트라는 토큰 증권 ST죠, 이게. 시큐리티 토큰 거래 시스템 운영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 취급을 공식화했고 12월 25일부터 매매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신규 토큰 증권은 부동산 수익 증권이에요. 이걸 토큰화한 거고 케네딕스 리얼티 토큰과 뭐 이치고 레지던스 토큰 뭐 레지던스 하면 이제 딱 뭐 벌써 부동산 같죠. 그래서 케네딕스 같은 경우에 총 발행 규모가 33.65 레지던스 토큰은 29.3억 N N이죠. 그러니까 뭐 3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게 이제 시총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한국도 시작은 부동산과 미술품으로 하겠지만 이게 퍼져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될 수 있고 저는 일단 떠오르는 게 대형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 100만 명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죠. STO 형태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국내와 달리 일본의 경우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법안이 마련돼 있고 다양한 토큰 증권 발행 사례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토큰 증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당연하죠. 유통시장이 안 돼 있으면은 뭐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내도 그 토큰 증권 발행 및 발행도 이제 많지가 않죠, 아직은. 그래서 발행 및 유통이 필요한 법안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일본처럼 대체 거래소를 토큰 증권 유통시장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두 가지 토큰이에요. 이게 방금 사례를 든 12월 25일부터 거래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이거가 랄프 엔저의 책에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책을 보면 5년 이상 지속 가능한 테마에 속하는 업종과 기업을 골라라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성장주죠. 그게 이제 텐베거가 나는 거고
두세 배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전기차 뭐 모르는 사람 없고 AI 뭐 난리가 났죠. 바이오, 생명공학, 로봇 뭐 이제 디테일하게 또 뭐 많이 있죠. 뭐 요즘에는 그 신재생 이쪽은 사실 좀 경기 침체가 되고 고금리 때문에 쏙 들어갔죠. 그래서 5년 이상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5년 이상 지속 가능할까?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사례가 좀 있는데 미국은 아직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확고하게 어떤 시총 뭐 1조 이상짜리가 제가 모르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장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특히 미국의 동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ST 시큐리티 토큰 플랫폼 기업이 상장할 때 확실한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도 상장이 되겠죠. 이게 돈이 되나 보다. 미국이 뭐 혁신 기업은 전 세계 표준이니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장 기업이 코인베이스, 마라탄 디지털 홀딩스 뭐 이렇게 있죠. 마이크로 스트러티지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터져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행 유통에 대해서 좀 규제가 빨리 완화가 돼야 되고 근데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한국은 워낙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오늘 잔량이 뭐 한 110만 주인가 그랬거든요. 갤럭시 SM 매도 잔량이. 그래서 내일도 급등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뭐 투상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6개월 1년 이상 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